오늘은 초등 입학 전 유아 초등 저학년을 위한 놀이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수학이 입시를 가른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만큼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만난 수학이 문제집이나 시험 점수였기 때문이에요. 7세에 두 명의 친구가 들어왔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한 친구는 아직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엄마랑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요. 다른 한 친구는 수학을 정말 좋아했는데 집에서 따로 엄마랑 공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에 엄마랑 장난감도 세어보고 젤리도 나눠보고 이런 경험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활동을 할 때 이거 해봤던 건데 하는 기억이 있어서 두려움이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입학 전에는 문제집이나 학습지보다는 놀이 형태로 수학을 맛보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은 수학하면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먼저 장난감이나 블록 등을 가지고 세어보고 젤리를 3개씩 묶어보고 5개 중에 2개만 먹자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은 수 개념도 익히고 10의 보수, 덧셈, 뺄셈, 곱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문제집에 똑같이 있네 하면서 연결해주면 아이가 문제집을 낯설어 하지 않아요. 핵심은 수학은 재미있는 놀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넣어주는 거죠. 수학은 꾸준히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놀이로 수학을 접하면 일단 재밌다고 생각하고 재밌으면 아이는 또 다시 해요. 그리고 재밌으면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생활 속 대화를 수학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냉장고에서 사과 2개만 가져와 줄래? 스티커를 7개나 모았네? 이런 말이 사실은 다 수학적 대화인 거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수 개념은 언어처럼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3살에 하나, 둘, 셋을 하고 어떤 아이는 5살에 관심을 가져요. 대체로 4세 전후의 숫자에 관심을 보일 때 시작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인형이 3개 있네. 2개 더 가져와서 놀아볼까?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인형을 분류해보고 묶어보고 세어보기를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한테 몇 개야 했을 때 아이가 틀린 답을 말하면 끝까지 정답을 캐묻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그건 놀이가 아니라 시험이 되는 거죠. 아이 속도를 존중하면서 우리 땡땡이가 보기엔 5개구나. 그럼 하나 더 가져오면 몇 개가 될까? 이렇게 가볍게 이어가 주세요. 그럼 수학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수학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교육원에서 가끔 숙제를 내줄 때 아이가 못하는 부분을 보충지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 보충지를 하루에 많이 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숙제를 10장 이상씩 시키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수학은 그렇게 하루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여러 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하고요. 일주일에 3, 4번 정도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생활 속 상황을 수학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 식탁에서 반찬 기술을 세어보거나 마트에서 이건 2,000원, 이건 3,000원. 어떤 게 더 비쌀까? 물어보거나 또는 계단을 오르면서 숫자를 세보거나 이게 다 수학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개념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초등에 가서 덧셈 뺄셈이 막히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10의 보수, 즉 10이 되는 짝꿍수를 몸으로 못 느껴본 경우가 많아요. 이거 눈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빨라요. 레켓넷 같은 구술 계산기나 블록 10개 또는 우리 손가락 10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4개를 왼쪽으로 옮기면 몇 개가 남지? 6의 짝꿍은 이런 걸 반복해주면 4하고 6, 3하고 7 이런 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받아올림, 받아내림 할 때 이게 진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1부터 100까지의 구조를 보는 건데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죠. 스케치북에 10칸, 10칸 그려서 100칸을 만들고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붙여보거나 아니면 직접 써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3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몇이지? 아이가 해보면 오른쪽은 1씩 늘어나는 거구나. 그럼 한 줄 안에는 10씩 늘어나죠. 수의 구조를 아이들이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중에 덧셈 받아올림이 쉬워지죠. 그리고 한 자리 덧셈이랑 뺄셈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탕을 4개 주고 여기에 2개 더하면 몇 개가 될까? 장난감을 5개 주고 하나 동생을 줬어. 그럼 너는 몇 개가 남아? 이렇게 실제 물건으로 묻는 게 제일 좋고요. 수백 칸이 있으면 주사위 던져서 나온 숫자에 3을 더한다든가 아니면 1주사위는 좌우로만 움직이고 10주사위가 나오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백 칸의 규칙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곱셈은 구구단을 먼저 외우기 전에 왜 곱해야 하는지를 먼저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젤리를 2개씩, 5개씩, 10개씩 묶어보면 하나씩 세는 것보다 묶어서 세면 훨씬 빠르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 곱하기 3이라는 걸 곱셈으로 연결해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과서나 서술형 문제 보면 문장이 참 길죠. 아이들이 연산 실력이나 수학 실력은 괜찮은데 문제를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합이나 차, 고가 같은 용어는 아이가 낯설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오늘 우리가 먹은 귤의 합은 10개네. 우리 땡땡이 사과랑 엄마 사과의 차는 2개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면 아이가 나중에 문제에서 봐도 낯설지가 않죠. 수학 동화책도 이런 용어 노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문제집은 얼마나 풀어야 될까요? 아직 초등 입학 전이라면 하루에 2-3문제면 충분하고요. 놀이로 이미 7을 4랑 3으로 나눠본 아이라면 4 더하기 3, 7 빼기 4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거 내가 젤리로 했던 거네 하고 금방 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확인 요구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풀어야 수학을 한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부모는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개념의 뼈대를 잡아주는 건 초등 전 학년에서 부모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아이가 분수를 배운다면 피자를 2분의 1, 4분의 1로 잘라보는 건 집에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일이고 각도를 배울 때도 우리 집 문은 직각이네? 이건 더 벌어졌네? 이렇게 실제 물건으로 비교해 줄 수 있고요. 어떤 집은 수학 대화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가 그 주에 배운 걸 엄마한테 설명하게 한대요. 이러면 아이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엄마도 딱 보고 알 수 있겠죠.
부모가 모든 걸 다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옆에서 지켜봐 줄 수는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수학은 짧게 자주 해주는 게 좋고 생활 속 말부터 수학으로 바꿔보는 연습 그리고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눈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죠. 레켄렉이나 수백판처럼 그리고 문제집은 확인용으로 사용하고요.